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네모난 유리판, 스마트폰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하철에서 영상을 보고 자기 직전까지 쇼핑을 즐기는 이 일상이 내일도 모레도 당연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 소름 돋는 진실이 있습니다. 역사상 자취를 감춘 모든 지배적 기술들도 그 종말의 전날까지 사람들은 지금의 여러분처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시끄럽고 냄새나는 자동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마차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중에 마차를 타고 출근하는 분이 계신가요?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튼 없는 전화기를 보며 사람들은 화면에 지문만 묻을 텐데 누가 저걸 써? 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그 조롱은 압도적인 지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5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네모난 화면의 시대가 바로 그 마차와 버튼 폰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붕괴는 영화처럼 갑작스러운 폭발로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섭게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스마트폰이 3년 안에 왜 박물관 전시품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비밀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엑시노스 5400이라 불리는 작은 칩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부품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난 수십 년간 매달려온 지상 기지국 중심의 통신 체계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우주와 직접 대화하는 위성 네이티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자기기 한 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어떤 연결망 위에 세워질지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15년 전 스마트폰의 파도를 타고 불을 거머쥐었던 사람들처럼 당신은 이 새로운 길목에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통신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도심 곳곳에는 거대한 송신탑이 서 있고 우리 머리 위로는 보이지 않는 5G 신호가 촘촘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죠. 사람들은 휴대폰 상단의 안테나 막대기를 보며 대한민국 어디서든 통신은 당연히 터지는 것이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10%의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90%의 거대한 한계가 수면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통신의 근간인 지상기지국 방식은 사실상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위태로운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더 빠른 속도를 위해 더 많은 철탑을 세우고 더 깊은 땅 속에 케이블을 묻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육지의 절반 이상은 인터넷이 단 한 칸도 터지지 않는 통신 암흑기입니다. 절반이라니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최첨단 스마트폰을 들고 으스대는 동안에도 지구의 50%는 사막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까요? 영상 A에서 다룬 경제 위기처럼 통신의 단절 또한 조용하고 무섭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아이가 갑자기 고온으로 쓰러졌는데 휴대폰에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만 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에서 발목을 삐어 119에 전화해야 하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그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이 수백만 원을 주고 산 최신형 스마트폰은 그저 무거운 유리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기지국 방식의 한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국가가 빚으로 빚을 갚는데 한계가 오듯 지상 기지국 역시 경제성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산곡대기에 태평양 한가운데에 광활한 사막에 수천억 원을 들여 기지국을 세울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돈이 되지 않는 곳은 버려집니다. 경제가 건강할 때는 돈이 빠르게 돌아야 하듯 진정한 연결이 완성되려면 신호가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땅 위 기지국의 처분만 기다리며 고립의 공포 속에서 살 것인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삼성이 꺼내든 카드는 위성입니다. 땅에 기지국이 없다면 하늘 전체를 기지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40년간 우리를 옥죄어온 지상 기지국이라는 낡은 시스템의 붕괴를 선언하고 우주라는 새로운 유동성을 경제 시스템에 수혈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 위 7,000km 상공, 그곳에서는 시속 27,000km라는 미친 듯한 속도로 위성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죠. 이 거대한 속도감 앞에서 데이터라는 실을 바늘귀에 꿰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A에서 다뤘던 뱅크런의 공포가 시스템을 한순간에 멈춰 세우듯 위성통신에서도 속도와 거리라는 물리적 한계는 기술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속 400km로 달리는 두 대의 고속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열차 창밖으로 실을 던져 맞은편 열차에 달린 작은 바늘구멍에 정확히 꿰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우주위성과 대화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신호는 산산조각이 나고 연결은 끊겨버립니다. 과거에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 트럭 한 대 분량의 거대한 안테나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괴물 같은 장비를 손가락 마디만한 칩, 엑시노스 5400 안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차가운 심장에 있습니다. 우주와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여름철 내비게이션을 틀어둔 폰이 뜨거워져 툭 꺼져버리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위성통신은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가혹합니다. 만약 이 열기를 잡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는 화상을 입히는 흉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삼성은 여기서 4나노, 공정이라는 미세 마법을 부립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깎아내 전자의 이동 거리를 극한으로 줄였습니다. 저항을 없애고 열을 차단하는 이 콜드칩 기술은 마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갑게 작동하는 엔진을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마법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위성은 너무나 빠르기에 신호가 뒤틀리고 찌그러집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소리가 달라지는 도플러 효과처럼 말이죠.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팔을 뻗어 하늘을 향해 폰을 빙글빙글 돌리며 신호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엑시노스 5400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칩 안에 내장된 인공지능 두뇌인 NPU가 위성의 궤도를 0.0001초 단위로 미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성이 지나갈 길목에 미리 가서 데이터를 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가 좋아진 수준이 아닙니다. 영상 A에서 경제 위기의 전조를 읽어내는 능력이 생존을 결정하듯 엑시노스 5400은 우주의 흐름을 읽어내 통신의 단절이라는 공포를 원천봉쇄합니다. 주머니 속에서 혹은 손목 위에서 소리 없이 작동하는 이 작은 칩이 어떻게 전 세계 통신사들의 밥그릇을 부수고 우주 삼각동맹의 정점에 서게 되는지 이제 그 거대한 판도 변화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A에서 국가부도의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40년 동안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전 세계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바로 그 신뢰의 붕괴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당연하게 지불해온 통신 요금, 그리고 우리망을 쓰려면 돈을 내라던 통신사들의 황금 공식이 우주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자의 등장이 아닙니다. 지상의 뿌리를 받고 통행세를 받던 지주들의 시대가 저물고 하늘을 장악한 포식자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 성벽 기지국을 쌓고 그 성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위 하늘에서 신호가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성문을 지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은 성벽 밖으로 흩어질 것이고 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여 쌓아 올린 지상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영상 A에서 유동성이 마른 경제가 사막처럼 변하듯 지상 기지국에만 매달리던 통신사들의 수익 구조 역시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괴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6,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와이파이 존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우주 기지국과 가장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는 언어, 즉 표준 위성통신 칩 엑시노스 5400을 세계 최초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머스크가 하늘의 길을 닦았다면 삼성은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엔진을 공급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T모바일 같은 거대 통신사는 이미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스타링크와 손을 잡으며 위성 서비스의 1순위 지원 기기로 애플의 아이폰이 아닌 삼성의 갤럭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성통신 시대의 패권과 룰루를 이제 삼성이 주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제 자본 권력의 중심은 지상에서 요금을 징수하던 이들에게서 하늘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연결하는 이들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단순히 휴대폰 잘 만드는 회사로 보는 것은 하수의 시각입니다. 영상 A에서 경제 지표의 이면을 읽어야 생존할 수 있듯 우리는 삼성의 행보에서 우주 인터넷 인프라의 독점적 관문이라는 본질을 읽어내야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스페이스X의 위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삼성의 반도체. 이 우주 삼각 동맹이 완성되는 순간 인류의 통신 인프라 자체는 송두리째 재편될 것입니다. 권력의 추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결론, 선택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변화의 여정 끝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질 때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영상 A에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강요된 불편함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압도적인 자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2026년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경영진의 주머니는 가볍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네모난 유리판을 꺼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손목에 찬 갤럭시 워치 하나로 혹은 안경처럼 가벼운 XR 글래스를 통해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 있는 동료와 선명한 홀로그램 영상 통화를 시작합니다. 기지국도 와이파이도 없는 곳에서 오직 우주와 직접 대화하며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54비 이미 현실로 불러온 위성 네이티브 종의 탄생입니다. 이 시대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절망적인 문구가 박물관으로 사라집니다. 도심에서는 5G망을 쓰다가 산골로 접어들면 기기가 알아서 우주 신호로 전환하는 심리스 시뮬러스의 시대. 스마트폰은 이제 큰 화면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보조 도구로 물러나고 우리 몸에 밀착된 워치, 링, 안경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도구가 투명해지고 연결이 공기처럼 당연해지는 앰비언트 컴퓨팅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밋빛 미래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A에서 경제 위기를 피할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고 했듯이 이 거대한 기술의 해일 앞에서도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기를 사는 것이 준비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의 흐름이 지상 기지국에서 우주 인프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읽어내는 지식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국가도 기업도 그 어떤 시스템도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변화를 읽어내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설마 폰이 사라지겠어? 라며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을 선점하기 위해 눈을 뜨시겠습니까? 위기는 언제나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15년 전 스마트폰의 등장을 비웃었던 이들이 부의 열차를 놓쳤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구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권만은 당신의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준비된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